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함께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저희 MB는 기원하겠습니다. 자,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압사 참사로 인해서 무려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웅 기자. 네, 어젯밤 참사가 발생했던 해밀턴 호텔 골목 앞입니다. 이곳 골목 안은 여전히 라인이 쳐진 채 출입이 통제돼 있고 취재진들만이 이렇게 골목 앞까지만 위치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사고로 이태원 주변 업소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 통제 라인 주변에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음을 멈추거나 헌화로 추모를 표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접하고 충격받아서 왔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전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각각 사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 급히 귀국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도 얼마 전 공항에 도착해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이 인명피해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상자들 가운데 희생자로 바뀌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망자는 153명으로 오전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우선 사망자가 2명 더 늘었다는 소식만 방금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성별은 여전히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입니다. 이 부상자는 103명인데 이 중 중상자가 24명으로 기존 19명보다 더 늘었습니다. 실종 접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 건수는 무려 3,918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사망자 수의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2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적은 노르웨이와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입니다. 이 중상자들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사망자가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망자 153명 가운데 140여 명에 대해 신원이 확인돼 가족들에게 개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아침 9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 골목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선 의료진이 어젯밤부터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온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 사망자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떤지 지금 희생자가 가장 많이 있는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 박자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선 새벽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던 만큼 유가족들이 황망할 따름이었는데요.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이곳 장례식장에는 현재 시신 6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을 위해 10가족 정도가 장례식장을 방문했는데요. 오전 일찍 찾은 한 실종자 가족은 이곳저곳 병원을 직접 다니며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디로 영화실이고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연락 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이제 실종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다시 찾아드려요. 눈앞에서 안 보여줘가지고. 네, 가족들이 바로바로 사망자나 실종자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변 체육관에 시신이 안치됐다는 기사를 먼저 접하고 응급실에 전화해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 장례식장에선 특히 베트남, 호주 국적의 외국인 사망자 지인이 찾아와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소방당국이 확인한 사망자는 외국인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153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36개 병원의 시신 151구가 안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현장에서 사망한 분들은 임시 안치소로 곧바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임시 안치소로 쓰이고 있는 체육관에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종원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신은 그대로 다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대기하는 동안 지금 이곳에도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조화를 놓고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신 임시 안치소로 쓰였던 이곳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은 시신이 이송이 모두 완료돼서 인력들이 철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용을 중지한다는 안내판과 함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참사의 분위기를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내 주재의 외국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나 외신 취재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는 병원으로 가기 전 현장에서 이미 사망 판정이 내려진 시신들, 그중에서도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 총 45구가 이곳으로 바로 이송됐었습니다. 이 경찰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등은 이곳에서 시신의 지문을 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족과 지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이송이 끝난 뒤에도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온 시민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이송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이곳 체육관에서도 태극기가 조기로 바뀌어 개항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난간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 내려가면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끔찍한 모습이어서 이제부터 MBN은 좀 최대한 이 영상을 좀 자제를 하고 이 사고 원인에 분석하는 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민경 기자, 이 지금 끔찍했던 그 순간을 좀 봤습니다. 참 이 악몽이 될 수밖에 없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자칫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사고가 났던 이 골목길이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폭도 좁고 또 이렇게 내리막 오르막 경사로 돼 있어서 정말 대형 사고가 그동안 안 일어난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 어제 발생한 이 사망자 숫자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아까 취재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 기준 사망자는 153명이고요. 153명이요. 예. 153명이란 예, 얘기죠. 153명이고요. 부상자는 103명입니다. 예. 이 가운데 중상자는 24명, 경상자는 79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사망자는 20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좀 20대 위주로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예. 사망자 가운데서 20대 사망자가 7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 지금 중상자가 24명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빨리 완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큰 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군요. 정말 그래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예. 만에 하나 진짜 중상자 분 중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준택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큰 대형 재난이 몰려온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사고가 그러니까 무슨 이제 외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어떻게 153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그 공간이 예. 사실 좀 경사가 져 있고요. 예, 앞서 화면에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하고 앞 사람 머리 정도만 보고 움직였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이죠. 뭐 누가 고의로 밀었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사람이 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사진 쪽에 앞쪽에 있는 한두 사람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경사진 도로니까 예. 이 밀리면서 그 엎어진 사람 위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밑에 깔려 있었던 사람들, 고다음층, 그러니까 거의 그 눌려서 예. 일종의 그 압사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통상에 우리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예. 한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몸에 그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질식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이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 결국 질식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밀려오는 뒤쪽에 있는 그 군중들은 앞에 있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불빛이라든지 음악 소리라든지 이런 게 겹치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리 질러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고가 난지 모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앞쪽에 쓰러진 사람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겹겹이 쌓이니까 그 맨 처음에 깔려있던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이 압사의 어떤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신 영상을 보니까 하나, 둘, 밀어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앞쪽으로 진출해 가기 위해서 서로 밀고 밀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육성으로 보면 제가 봐도 밀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밀어라는 예. 그 단어로 들리는데 아마 그 뒤쪽의 군중들은 예. 잘 안 가니까 계속 우리가 그 뭐 자동차를 타거나 예. 지하철 탈 때 좀 꽉 찼을 때 뒤쪽에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런 걸 연상을 하고 앞에서 또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못한 있었다.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게 통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이 다 뚫려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양쪽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흩으면서 충분히 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 그런데 그 이태원 그 해밀턴역 그 예. 골목 앞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상당히 뭐 3, 4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에 이미 차량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도에서 갑자기 밀려서 차도로 밀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고 예. 뒤쪽에서는 약간 경사지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실은 이게 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해밀턴 호텔 앞쪽에 인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구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정말 이 참사와 관련해서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자는 150명을 좀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90% 이상은 신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신원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신원 확인이 안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일단 17세 미만의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가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이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평지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되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희생자 애도 그리고 이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잘잘못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도 우리 남은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님, 행안부 장관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크게 뭐 병력을 더 배치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 그 헬로윈 행사 때도 이태원 저 골목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러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경찰을 더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는 조금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숫자만큼 인파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나 10만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만 명이라도 어디에 모였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는 10,000명만 모여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나 이런 어떤 안전 측면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0만 명, 작년과 똑같으니까 작년과 똑같은 어떤 안전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한강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사고로 잘 행사 끝났는데 그때하고 어제 이 이태원 거리 헬로윈 축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장소가 다르죠. 위치가. 예. 왜냐하면 지금은 밀집한 지역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좁은 공간에. 근데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경사져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닥에 뭐 행사를 위해서 뭐 물이 있었다든지 좀 미끄럽게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이면은 어떤 링크나 되는 게 다름없거든요. 예. 우리가 몸이 다 붙어 있을 거면.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지탱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하나 순간에 어떤 톱니바퀴 이빨이 빠지는 것처럼 물건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관리하는 측면이나 아니면은 참석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 세심한 어떤 안전 의식, 어떤 문제성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 기자, 사실 이런 대형 축제나 행사에는 경찰들이 배치되고 또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만든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파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어떻게 각 출입을 통제한다 등등의 이런 매뉴얼이 있기 마련이죠. 어제 이 이태원 골목에서 있었던 헬로윈 축제의 주체는 이제 지역 소상공인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자발적인 자율적인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주체가 누구냐, 축제를 누가 기획하고 사람들을 누가 모았냐,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통상적인 사고였다면 이 부분에 경찰이 수사가 집중이 될 텐데 예. 이번 행사는 좀 다른 게 애초에 이 헬로윈이라는 것은 그냥 외국의 전통 명절일 뿐이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태원에 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딱히 주최를 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부분도 더 소홀했을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이게 주체가 있었으면은 예. 그 주체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놨어야겠지만 예. 애초에 그런 게 없었던 그냥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시설물 설치하겠다. 지금 여기가 위험한 것 같으니 이쪽에 누군가를 배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여긴 통제하겠다. 이런 매뉴얼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좀 할 수 없었을까요?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안전관리 인원이 어느 정도 모였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통제해야겠다 이런 걸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매뉴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없더라도 예. 어떤 경찰이나 정부 지자체는 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하죠.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없더라도 안전에 대한 우리 어떤 조치들은 예.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 대목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정부가 또 지자체가 경찰이 좀 나서서 충분히 사전에 인파를 통제했으면 이 비극 참사는 좀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차후에 분명히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질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있다고 했죠, 민 기자? 외국인
사망자도 20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신원은 다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신원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취재가 덜 됐는데요. 예. 일단 국적으로 보면은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적의 이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예.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신원을 지금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 지금 사망자가 153명, 그리고 중상자가 24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한 14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나온 자료만 보면 예. 보통 우리 국민들이 한 17세 이상은 예. 지문을 다 등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예, 일단 뭐 등록을 과학수사대에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가능한데 예. 또 뭐 그 외에도 뭐 소지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신분증이 있으면 충분한데 예. 문제는 이제 17세 미만, 소위 말해서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미만 정도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이제 제대로 등록본부에 우리가 지문 날인하는 경우라면 예. 사실 이제 다른 그 수단이 없으면 사실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문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뭐 다른 신분증이라든지 뭐 예. 동료들 그다음에 이제 DNA 분석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종 건수가 3,900여 건이니까 지금 이게 빨리 이 가족품으로 이제 인계를 하려면은 빨리 이 다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는 게 그렇죠. 좋죠. 그래서 일단 뭐 지문까지도 소용이 없다면 예. 실제로 이제 그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10여 명에 대해서 DNA 예. 추출을 해야 되고 또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이 인상착의와 동일한 그룹들을 좀 분류를 해서 그 가족들의 DNA를 검출해서 양자를 매칭시켜서 예. 그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정확한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예. 그 입국할 시점에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에도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신원이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민 기자, 지금 이 애타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디다가 실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제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가 4,000건이 넘었습니다. 4,000건이 넘었어요. 예. 4,024건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예. 일단 서울시에서 다산 콜센터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자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오늘이 휴일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잔다든지 뭐 휴대전화를 안 봐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종 신고 접수도 엄청나게 폭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아마 이제 사망자의 신원이 지금 90% 이상 확인이 됐다고 하고 점차 이제 수사기관이나 행정력을 통해서 예. 부상자와 친지와의 연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종 신고 접수가 뭐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접수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디다가 실종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지. 예, 다산 120 콜센터 120 그냥 120만 누르면 돼요? 예,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아마 저희도 이제 문자가 예. 뭐 자막이 나갈 수도 있는데 저 번호로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방문 접수를 좀 받고 있고요. 실종자 전화 접수는 02-2199-8660 그리고 8664에서 8678번까지 그리고 5165에서 5168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120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혹시나 가족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인상착의 등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통해서 직접 접수를 좀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금 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압사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큰 물체에 의해서 사람이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 심장이 작동할 수 있는 이 공간까지도 없애버리는 게 이제 압사가 되는, 그러면서 심장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망에 가는, 이게 이제 압사가 되는 것이죠. 그냥 멀쩡히 있는데 그냥 양옆에서 꽉 눌러도 그렇죠. 죽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심장이 멎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심장이 멎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이 미는데 이렇게 압사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폐쇄 공간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이 한 사람 기준으로 체중을 50kg만 본다면 예. 100명이 밀잖아요. 5,000kg입니다. 5톤이 밀거든요. 5톤이 그냥 앞뒤에서 밀어버리는 거군요. 100명만 한쪽에서만 밀더라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도미노처럼 넘어지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예. 중간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이나 약자들, 노약자들은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아비규환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민 기자, 근데 저 골목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순식간에 저 골목으로 몰린 겁니까? 저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목이 어디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저 골목이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세계 문화 거리라고 하는 이태원에서 이제 가장 번화한 뭐 술집이나 가게들이 밀집한 이 예. 거리를 연결하는 이제 좁은 골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이제 이 지하철에서 나와서 술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골목을 거쳐 가야지만 예. 이제 가장 빠르게 그 골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위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아래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지하철역을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되고 술집으로 가려면 거기도 어쨌든 그 골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 골목이 폭이 3.2m, 길이가 40m밖에 안 됩니다. 이게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28제곱미터거든요. 예. 이걸 평수로 따지면은 39평, 4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 정도에 있는 그런 공간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렸고, 예. 그러니까 당시 목격담을 들어보면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인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고 예. 대규모 압사로 이어졌다라고 이런 목격담이 나오는데요. 이런 좁은 공간에 별다른 뭐 장치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서부터 대규모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서부터 이런 사고가 좀 예견됐던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뭐좀 저 골목 양쪽으로 좀 유명한 클럽이나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길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저 골목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리에 이제 이태원의 유명 술집이라든지 클럽 이런 게 되게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저 골목 자체가 한 10%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높이가. 예, 그 정도면은 이제 스키장에서 이제 높진 않은 그냥 뭐 초보자용 스키 슬로프 정도의 이제 경사인데 예.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뭐 10명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뭐 이렇게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을 때는 엄청나게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중력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골목이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개방이 됐던 게 조금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해마다 헬로윈 축제 이태원에서 열릴 때마다 저 골목이 늘 사람이 아주 복작복작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골목이었는데 이번에 그 참사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걸 좀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제 앞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예.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되지 않게 사전에 어떤 통제를 했었으면 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이런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큰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분명히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골목으로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걸 보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군가 하나 좀 경찰이라든지 또는 누군가 이렇게 좀 통제를 하자라고 누군가 좀 먼저 제언을 하고 그게 좀 통했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냥 장사하기 바빴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사람이 많이 몰려서 저런 압사가 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어떤 누구한테 호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의 대책은 어떤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어떤 정부 지자체가 안전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 저하고를 보면서 누구든지 사람에 의해서 공간도 아니고 예. 외부에서 압사돼서 저렇게 150여 명이 사망할 거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지식, 안전 상식이 꼭 필요한 교육적인 측면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을 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 내각이 총동원돼서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태 수습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좀 총력을 다하는 그런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임주태 교수님, 이 좁은 골목이 이렇게까지 지금 방치돼 있었고 너무 많은 인파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이 사고가 났다,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게 119에 신고가 됐을 때 출동을 했잖아요. 바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왜 예, 소방대원과 왜 경찰이 추동 조치를 그렇죠. 못했을까요? 한 10시 한 10분, 20분 정도 예. 되면 이미 벌써 이태원은 그 일반 교통, 버스라든지 이제 택시로, 그다음에 보도, 횡단보도나 인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 제가 보기로는 녹사평에서 일종의 그 한강변역까지는 이미 정체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소나 지구대에서 아마 경찰관이 뛰어오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순찰차로 유턴을 해서 예, 지금 직선거리를 보면 거의 예. 뭐 한 100m가 채 안 되거든요. 예. 지구대가. 그러니까 소방도 맞아요. 소방 파주소가 아마 해밀턴 쪽에서 직선거리한 저는 100여 미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예. 출동해서 나오는 차가 유턴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오려면 사실 차로가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서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지원 그 장비들조차도 예. 이 이태원 그 도로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뭐 한 두세 대 정도의 그 경찰과 소방이 왔었더라면 예. 와도 사실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이 압사 사고가 난 즉시 많은 그 구조 인력들이 동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경우는 뭐 20분, 30분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어떤 그 사망에서 우리가 생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예.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 그렇게까지 정체가 차들이 많고 또 인파가 그렇게까지 많으면 그걸 좀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또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제가 예.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한 뭐 열흘 15일 전만 해도 이 지구촌 문화축제에서 이태원에서 유사한 걸 했었어요. 예. 아까도 말씀하신 행사 주체가 있다 보니까 도로도 그 시간쯤에서 완전히 차단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를 자유롭게 다니니까 공간이 상당히 확보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로는 차량 그대로 소통하게 놔두고 예. 사람들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아마 이런 정도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또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녹사평과 한강진역을 차단을 해서 아예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차도와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확보가 됐었다면 맞아요. 예. 이런 참사가 아마 막아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예, 있습니다. 대형 참사 이후에 이런 사고 원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사고 원인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꼭 밝혀내야 됩니다. 자, 지금 전문가 한 분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영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모든 병원에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 이 희생자와 또 이 부상자들이 지금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제부터 굉장히 바쁜 나날 일과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11시 조금 넘어서 저희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응급센터장들 모임 쪽에서 연락이 공지가 떴고 저희들이 이제 새벽부터 다 환자를 보기 위해 준비하고 새벽부터 환자의 처치에 임하였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언론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응급의학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왜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이게 뻥 뚫린 공간에서 벌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참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참 참담한 마음에 안타깝고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서울 시내 한 가운데였고요. 다만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압사 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이제 뭐 차에 의해서 가슴이 갑자기 이제 큰 외상에 의해서 눌려서 뭐 장기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부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눌려서 예.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막아야지. 이게 이렇게 압사 사고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심장 원인 외적인 걸로 정지를 하는 거니까 예. 심폐소생술을 해도 회복될 확률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지금 병원에 심폐소생술 후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애우도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스러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지금 24명 정도가 지금 중상자로 분류돼 있거든요. 네네네. 심정지 이후에 나오는 중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정지가 됐다는 말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돌아가셨었고 그걸로 이제 사망으로 됐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장이 정지돼 있는 동안에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곳의 장기가 망가지게 되고 그 장기 중에서 다시 새살이 돋지 않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 뇌거든요. 예. 이제 뇌 손상이 일어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애우가 안 좋아지는 거고 예. 그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 압사라고 하는 게 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심장이 뛸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숨을 쉬려면 예. 흉곽이 이제 팽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횡격막이 복부 아래로 내려오면서 폐가 이제 늘어나면서 바깥에서 이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그 폐가 팽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버리면 예. 이제 숨이 폐 안으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우리 몸에 이제 없어지게 되고 산소가 없어지면 각 장기가 멈추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넘어져서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도 양쪽에서 사람들이 한 5,000kg, 5톤 정도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서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뭐 종교 행사나 이런 데서 보면 반드시 뭐 무너져서 그런 경우보다도 서서 막 밀려서 벽 쪽에 밀려 있는 한쪽 벽에 밀려 계신 분들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압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현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 어제 영상을 좀 보니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뭐 구급대원들 또 주변에 있는 간호사 또 응급의학과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또 일반 시민들까지 이 이제 심장을 이렇게 누르면서 우리가 CPR이라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예,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모습을 저도 이제 영상으로 좀 봤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참 용기 있고 참 대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셔서 처음에 아주 많은 인력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한 환자당 3명 정도가 있어야지 좋은데 100명의 희생자라면 300명의 의료진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동시간대에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정도의 인력이 한꺼번에 이제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없었고 아마 그래서 처음 가셨던 분들이 일반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런 어떤 이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몇 분의 생명은 또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일반인들 CPR이나 이런 교육이 뭐 심폐소생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용감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온 터라 이분들의 그런 어떤 숭고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좀 빛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압사 참사에서 혈복강으로 직접적 이제 사망원이 혈복강인 경우가 많다, 상당수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앞서 말씀하신 장기 파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기는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좀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압사 사고에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장기가 뭐 터져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심장이 정지되거나 이런 혈복강이 생겨서 정지되거나 이러는 경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가 혈복강이 나오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지는 않는데요. 워낙 이제 층층이 쌓이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분들은 그 무게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혈복강도 생기고 이런 2차적인 손상이 생기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압사 사고는 그렇게 혈복강 같이 이렇게 외상이 생겨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목격자들은 이제 그 희생된 분들이 이제 코나 입에서 출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와전되거나 좀 더 침소봉대됐을 가능성이 있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압사 사고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희생자가 훨씬 2배 정도 많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압사니까요. 이게 버티는 힘이 약한 분들이 당연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압사는 이제 본인의 어깨 앞쪽으로 팔을 조금만이라도 버텨주기만 해도 이제 가슴이 이제 팽창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당연히 남성분들은 그래도 막 눌리고 그래도 그거를 견디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거기에 더 취약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런 상황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 앞으로 이런 사고가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대형 축제 행사들도 모두 이제 지금 취소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런 행사에 또 이런 축제에 또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조금 압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우측 통행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뭐 몰려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더라도 흐름이 유지되거나 이런 정도라면 이제 조금 걱정이 덜하실 텐데 저도 이제 보고로 들은 바로는 이건 뭐 우측 통행 자체도 안 됐었고 위에서 내려온 분들과 아래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완전히 얽혀서 이제 막혀 있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정답일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설령 이제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빠르게 그 자리를 좀 회피를 하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밀려가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화 연결이 잠시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연결이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문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의도 이런 지경까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좀 사람의 흐름이 이제 흘러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꽉 막혔으면 그 근처를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압사될 걸로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탈출해야 될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압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대목이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만 이 대목이 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좀 인원 통제를 양쪽 끝에서 좀 적절하게 좀 해줬으면 경찰이 아니면 상인들이 자율 방범대가 됐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매뉴얼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어떤 매뉴얼들이나 이런 대책들을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길, 정말 40평 정도 안 되는 길에서는 뭐 헬로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이 장소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이 모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 맞춤형 매뉴얼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정부나 이런 데서요.
앞서 이제 잠깐 전화가 끊어졌는데 김원영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 잠깐 연결해서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전화가 끊어져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 중요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연결했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전에 이런 좀 네.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예, 혹시 맞습니다. 제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네네. 나 숨쉬기가 어려워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또는 네. 그렇게 돼서 쓰러지는 분이 있을 때 네.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하겠지만 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몇 분인지 왜 어떻게 그러면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충분히 살려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심정지가 됐었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혈액 가고 산소가 안 가게 되면 저희 이제 뇌세포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4분입니다. 4분이요, 4분? 예. 4분에서부터 손상이 되기 시작해서 10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이 넘어가면 좀 회복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마 어제같이 이렇게 의료 인력보다 더 많은 환자분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모든 환자에게서 그와 같은 적절한 처치가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무적인 거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대량 환자분이 발생을 했었지만 예.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보내거나 이러는 게 무척 어수선했었거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환 환자는 근처 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보내고 좀 경증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들은 좀 멀리 있는 병원에 서울시에 멀리 있는 병원에 응급실로 보냄으로써 예. 이 환자들이 최소한 병원에 와서는 적절한 처치를 너무 환자가 몰려서 적절한 처치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이전의 단계나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이 기회에 맞습니다.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4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 말을 정확히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김원영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부터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잘 기억해뒀다가 심폐소생술도 좀 배워두시고요. 꼭 4분 안에 반드시 응급조치를 취하셔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애도 기간을 11월 5일까지 갖겠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당파적인 입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습에 또 피해 가족들의 또 피해자분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그 비통한 심정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례 절차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치신 분들 치료와 회복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외부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참담한 이 사고와 관련해서 목격자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as too many people crushing in a small alley. Some people started to fall in front of me, and nobody could get up. The club owners weren't letting anybody into the clubs. They said, "Oh, you have to stay outside." So people kept going down, and people were coming up. I was trying to stop people, but nobody would listen. It took a very long time for police to come, and even longer for the ambulance to arrive. So there was nobody that could help. So people were getting suffocated. More and more people were falling. And nobody could get up, nobody could pull them out. And the alleyway is far too small, so nobody could get out. Too crowded, and there was no one supervising the crowds. It's like a mosh pit. You have to have people supervising. It's this alleyway. It's so steep. Like everyone was slipping. It's like wet as well. Like it's not acceptable to have so many people in such a small area. They knew how many. 일본 출구 쪽 나오자마자 비명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압사가 당했네, 사람이 막 짓밟혔네 그러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황이 인도도 뭐 골목도 길목도 상권도 전부 다 사람이 이파에 밀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몇 분이 도로로 차라리 다치신 분들을 도로로 빼자고 해야지. 처음에는 한 몇 분만 압사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새롭게 사람이 추가로 계속 뭐 10명, 20명, 30명, 40명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그 정도로 압사가 너무 심하게 이게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임 교수님,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대형 참사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대략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 얘기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좁은 골목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왜 몰아넣었나는 표현인데 누가 몰아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일부 클럽에 해당될 거예요. 또 일부 가게는 또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 외국인 목격자가 본 것은 못 들어오게 클럽 안으로 이렇게 막았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해밀턴 그 골목이 도로 쪽으로 가는 사실 지름길이거든요. 예. 사실 그 해밀턴 뒤쪽 길은 그거보다 조금 넓습니다. 저는 뭐 그 길을 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도로 쪽으로 다음에 뭐 건너가기 위해서 그런지 아마 좁은 골목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뭐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맨 앞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임박했던 그 군중들 중에 몇 사람이 넘어지면서 뒤쪽에서 계속 내리막 쪽으로 밀다 보니까 겹겹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 그 해밀턴 뒷골목 사이에도 조그만 가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가게들은 뭐 사람들이 밀리니까 아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가게들은 또 이미 가게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뭐 불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못 들어오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도로 쪽, 그러니까 그 남쪽으로밖에 못 가니까 그 앞에서 무너지면서 뒤쪽에 있는 군중들은 앞쪽 상황을 모르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밀리면서 전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넘어진 사람 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너진 그 사람들이 쌓였던,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압사의 상황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해서 이 신경을 좀 썼고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다음 달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은 조기가 개항이 되고요. 또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이제 검은 리본을 이제 달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여기 이태원을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은 희생자에게 뭐 위로금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상적 차원이 주어지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살아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재난 지역으로 되면 예. 굉장히 일들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고요. 어떤 지원이나 되고 어떤 대책반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예. 어떤 일이 이제 사후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도 빨리빨리 이제 그렇죠. 희생자나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빨라지는 행정적 그렇죠. 절차가 빨라지는 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민 기자, 내일 이태원 광장과 서울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죠? 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의 일환입니다. 예. 서울 광장고 이태원 광장 그리고 뭐 다른 지방의 다른 이제 곳들에서도 예. 함께 합동 분향소가 운영이 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조기를 개항하게 됩니다. 예. 또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이제 원래는 할로윈 축제 기간이었지만 영업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내일까지? 네, 예. 내일까지 중단한 상황이고요. 다른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 축제 이것도 다 중단이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가 하는 예.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에서 진행했던 할로윈 축제 모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자, 다음 달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희생을 기리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다른 불필요한 일들, 예, 불필요한 약속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 같이 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이 뉴스는 그동안 우리가 압사 사고, 눌림 사고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알았고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로 접했지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서 공공안전이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외신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아마 그들은 봤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자정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예. BBC, CNN 가리지 않고 주요 외신들이 긴급 뉴스로 이 이태원 참사를 타전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신들이 주목하는 것은 20대 젊은이들의 희생이 컸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열린 축제에서 이런 대규모 참사가 마스크를 벗고 참여하는 그렇죠. 예. 마스크를 벗고 참여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 예.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런 이제 후진국형 재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정상들도 깊은 애도를 좀 표하고 있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로를 보내고 부상자들의 이제 쾌호를 빈다. 또 미국이 이 비극적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비슷한 톤의 이제 위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는 여러분의 곁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쥐스텐 캐나다 총리나 수넥 영국 총리 역시 애도를 표했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 등 이웃 나라들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외신 가운데 한 곳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한국의 공공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임 교수님, 이 우리나라가 취한 공공 안전은 사실 세계 최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참사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정말 너무나 후진국형 인재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게 주류적 시각이에요. 이 공공안전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건가? 예, 사실 우리가 강력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예.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G7 국가들 중에서 예. 가장 좀 유사한 나라가 캐나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 G7 국가들 우리보다 심각한데 대체로 한국은 여행객들에게 안전하다, 총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까지 조금 심각했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분류됐는데 이건 사실 또 범죄와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공공 장소에서 어떤 시민 의식 또 이런 그 안전 관리가 미흡해서 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시간 정도 한국의 공공 안전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추락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미지가 추락하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참사를 겪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걸 뭔가를 좀 확실한 대책을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미지야 또 우리 하다 보면 그죠?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우리 곁에는 그래도 아주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서 잠깐 전문가 연결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고 현장에서는 119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할 줄 아는데 여자분들 중에 간호사 여자분들 중 여자 중에 Is there anyone who nurse, who is nurse or doctor? Please help them. 야 갔다 올게. 너 찍고 있어. 근데 제가 중상경찰이라서 그 CPR 도와주고 왔는데 거의 다 1시간 이상 그 사람들 깔려있다가 그 구조를 너무 늦게 받아서 거의 대부분 다 죽은 상태로 왔어요. 거의 다 사망하신 거예요? 네. 저기는 일단은 다 사망하신 분. 1시간 이상 깔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사람 제일 적었던 게 30분이었으니까. 이 회장님, 이제 이런 시민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도와주는 그리고 저 멀리서 뛰어오는 일반 그런 간호사라든지 의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의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줄였다라고 보지만 안타까운 건 저도 아까 의사 그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미 질병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심정지가 됐을 경우에 심폐소생술 하면 희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미 압착이 된 이후에 소생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중상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희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또 치명적인 이야기를 두고 굉장히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한 명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은 좀 고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조금 뉴스 좀 정리하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얘기였죠. 대통령실도 전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일어났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을 모든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오늘부터 국가애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조기가 개항됩니다. 현재 대통령실 직원들도 불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근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죠. 네, 대국민 담화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사 현장인 경사로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인파가 많이 몰렸던 호텔 옆 삼거리를 바라보며 현장 관계자들과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부상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와 깊은 관련성이 없는 일정은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안치되어 있는 일산 동국대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현재 이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일산 동국대병원에는 비보를 접한 유족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3명 중에 20명이 이송됐습니다. 방금 전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안치가 됐고요. 나머지 8명은 인근 일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앞에서 사망자의 신원과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은 울음을 참지 못한 채 절규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대부분 20대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며 오열하며 통곡했습니다.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영안실 밖까지 그리고 화장실 안까지 들릴 정도로 비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 지금 경황이 없을 텐데 빈소 마련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현재까지는 이곳 일산 동국대병원에 빈소를 마련할지 결정한 유족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이곳에 빈소가 차려지게 된다면 아마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자들은 이것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약 40곳의 수도권 병원에 분산 안치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아직도 빈소를 차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갑작스런 참사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들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가족을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한남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규 기자가 이 한남동 주민센터에 좀 나가 있는데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한남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지금도 이곳 주민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았다가 신원이 확인돼 병원에 시신이 안치됐다는 소식을 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했고 그중에서는 실신한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 3층에는 실종자 신고 접수를 위해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고 있고요. 지하 1층 대강당에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 신고는 오후 5시까지 현재 4,024건이 접수됐는데 지난 1시간 동안은 106건이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키와 체형, 머리 모양 등 신체 특징과 마지막 연락 내용 등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한 번에 발생한 데다가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현장에서 유실된 경우도 있어 신원과 생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실종자 신고는 지금 이곳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받고 있고 전화는 120 다산콜이나 02-2199번에 8660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예, 이렇게 좀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는 애타는 가족들의 모습 보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신임 어디서 그러냐 사시는? 서울이요. 서울이요? 아 본가에서 같이 사시는데. 아니 나간 지는 이제 무조건 나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찾으러 오고.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예, 지금 사망자는 153명, 중상자가 24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 접수 신고가 4,000건을 좀 넘어왔습니다. 민경 기자, 그러면 지금 152명의 희생자 가운데 정확하게 신원이 파악돼서 가족에게 연락이 닿은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이제 사망자는 153명이죠. 53명. 네, 153명 중에 조금 전까지 140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조금 전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은 150명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3명 남은 건가요? 그쵸. 연락이 닿지 않는 게? 그렇죠. 예. 경찰이 지금 이분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연락을 완료를 했거나 연락을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사망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예, 원래 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조금 늦어졌고 예. 지금 이제 좀 뒤늦게 신원이 완벽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53명의 희생자 가운데 150명이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에게 연락이 됐고 3명 정도가 아직까지 가족에게 연락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잠깐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3명의 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서울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건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용산 한남 주민센터를 예.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 02-2199번에 8660번 혹은 2199번에 8664에서 8678번 예. 혹은 2199번에 5165번에서 5168번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종자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녁이 되면서 연락이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신원 확인을 대부분 한 상황이고 부상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이제 가족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종 접수가 더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상자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도 이렇게 좀 어디 가면 좀 쉽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최초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많이 이제 근처에 있는 예. 병원으로 많이 이송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59개 병원으로 분산돼서 이송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순천향대 병원뿐만 아니라 일산 동국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병원들이 지금 이 분산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용 인력이 지금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을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병원으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가족과 이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좀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소상하게 얘기하면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정확하게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국가 애도 기간 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극을 또 막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충분히 애도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애도 기간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애도하는 기간이지만 예. 또 이로 인한 또 2차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2차 사고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상태가 지금 완전히 황폐된 상황이라서 예. 또 사람들이 또 모이게 해서 또 모이지 않게 지금 홍보를 하고 지금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교통도 예.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가 좀 촘촘하게 좀 어떤 기간에 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애도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지역 축제나 행사는 다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헬로윈 행사도 다 취소가 됐죠. 이게 사실 헬로윈 예. 행사가 이태원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고요. 예. 마포라든지 강남 일대에서도 이제 서울 시내 주요 이제 도심에서도 같이 헬로윈 행사가 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 같은 이런 이제 테마파크에서도 같이 헬로윈 행사가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국가가 정부에서 이제 애도 기간까지 선포하면서 행사를 최대한 이제 자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아마 지자체 이런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나 다른 기업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당분간은 이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뭐 마약 얘기도 얼핏 나온 것 같고요. 뭐 연예인이 나와서 연예인을 보러 가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뭐 일부 현장 중계를 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그러니까 워낙에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사고이기 때문에 예. 원인을 두고 이제 시민분들께서 추측하는 경우가 되게 뭐 다양하게 추측을 했었는데 그냥 추측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떤 유명 연예인이 술집에 와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다. 근데 이거 예.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이제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소방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혹은 이제 뭐 참가자들이 마약이나 이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가지고 정부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좀 이제 분별력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가면서 뉴스를 좀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차나 이 경찰차 이 사이렌 소리를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예. 쪽에서도 뭐 영상이 뭐 오늘 뉴스 좀 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예. 뭐 춤을 추는 듯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옆에서 이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분들은 이게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뭐 아마 이게 뭐 대형 사망 사고 발생했는데 이제 예. 일부러 저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당시에 좀 이제 SNS 뭐 인터넷이 좀 대규모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소식 전파 같은 게 좀 늦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소방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면은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좀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또 더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예. 남습니다. 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앞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압사 상황인데도 뒤에서는 하나 둘 셋 밀어 하면서 마치 줄다리기 하듯 힘겨루기 하듯 그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또 사이렌에 맞춰서 저렇게 춤추고 저런 떼창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리는 분들도 있고 뭐 다수는 아니어서 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진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게 어제 상황은 뭐 거의 뭐 축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사이렌 울리더라도 많은 군중들은 그걸 제대로 인식 못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과도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약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좀 인상을 받는데 우리가 다수의 사람이 살다 보면 예. 좀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의외에 어떤 그 뭐랄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예. 그 역시도 우리가 또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이 256명입니다. 부상자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153명이 이 사망을 했습니다. 23명은 지금 이 중상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볼수록 너무 참담하고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영상을 또 다시 본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통해서 본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이 끔찍한 사고를 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연결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 MBN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원장님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 시간대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아마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하다가 그 골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셨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또 숨진 가족을 둔 분들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끔찍한 모습을 접한 분들도 모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막상 저 골목에 있다가 살아남으셨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예. 아마 혼자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동료가 있으셨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동료들이 또 전부 다 아프지 않고 괜찮으셨으면 좋겠지만 저 중에 상당수는 아마 한 발자국 차이, 예. 한 걸음 차이로 생사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든가 동료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실 거고요. 예. 또 가족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닥치는 죽음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가 너무너무 창창한 나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더 클 겁니다. 옆에 있는데 옆에 압살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져 살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상당 기간의 신체적 고통이 계속 심해오는 거를 경험했다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 실제로 점점 가슴에 압박이 되고 그런 다음에 통증이 다가오고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옆에서 몇 명씩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거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예. 저 고통을 마음이 기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기 이전에 몸이 기억해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아마 사고 현장에서 나오신 분의 상당 부분도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증상 중에는 광장공포증이라는 증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라든가 사람들이 확 몰려나올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아서 뭐 출퇴근이라든가 학교에 간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공포와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공포와 두려움은 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장 좋은 치료는 공포와 두려움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벅차다 싶으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날에 있었던 공포와 불안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중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좀 주변 분들의 따뜻한 위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그냥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의 그 누구 잘못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저 상황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모든 거를 갖다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남은 삶을 견딥니까? 원장님? 예, 전화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연결이 되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 교수님, 예. 지금 이 희생자들을 찾아서 이제 가족들이 각 병원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다고 했으니까요. 90% 이상 이제 지금 3명 정도만 빼고 153명 가운데 150명은 이제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갔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제 검시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걸 거쳐서 가족에게 인계돼야 되니까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되고 또 바로 또 병원에 갔다고 해가지고 내 딸, 내 아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사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지금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는 뭐 압사라고 예. 알려져 있지만 예. 이것도 우리가 법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의료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종료되었을 때 예. 이게 자살, 타살 또는 사고사, 재해사 그 사망 원인 자체가 밝혀지면 이제 변사체는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건 뭐 타살이나 자살이 아니기 예. 때문에 아마 손쉽게 좀 빨리 유족들한테 시신이 아마 인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아마 의료기관의 어떤 그 감정서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사망 원인이 좀 더 밝혀진 후에 시신하면 인계될 것 같고요. 인계받은 유족들은 아마 뭐 지금 정부에서 정한 절차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아마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족들은 장래에는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검시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 부모들은 아마 하염없이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 다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지금 이제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희생자의 가족분들은 20년 넘게 이 고이 기른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이 가족들,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남은 삶을 또 견뎌야 할지 그분들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다가 보면은 예. 진짜 치료가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우울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딱 이 나이 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심리요법을 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도와드리더라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결국은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소중한 자녀분을 잃었지만 또 그분들을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사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하는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 어떤 한마디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예. 또 어떤 점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끔 우리 사회와 우리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런 것 차라리 아무런 이유를 찾는 데서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에라도 이유를 찾아서 저는 살아남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빨리 네. 이 힘든 과정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방송에서 좀 자주 나오셔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봤던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네. 듣게 됩니다. 이제 뭐 저희도 최대한 자극적인 네. 영상은 이제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직접적으로 이 사고 현장과 또 희생당한 분들, 다치신 분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의 이 정신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견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두 분이서 이거는 함께 견뎌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머지 한 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힘들지만 나한테 기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둥처럼 기대어 나가는 거고요. 예. 또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힘들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위에 나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되며 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그 누구도 또 중간에 또 희생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희생자의 가족, 또 부상자의 가족, 또 당시 현장에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참극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실종자분들 얘기도 좀 했고, 지금 보니까 뉴스들 나오는 것들이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그런지 가요계도 모두 이제 공연 다 취소하고, 서울 마포구는 이제 또 홍대 거리라든지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들이 있어요. 뭐 명동도 있고 서울 강남역도 있고, 이제 자진해서 좀 자발적으로 휴업에 좀 들어가 달라라는 이제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다음 11월 5일까지는 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제 예. 정말 많은 사상자 진짜 이제 몇 년 만에 나오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인가요?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에 거의 비견되는 이런 예. 엄청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뭐 사실 애도 기간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 뭐 이제 각 기관들이 예. 이제 뭐 애도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MBN을 포함해서 다른 방송사들도 지금 특보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11월 5일 이제 분향소가 운영되는 11월 5일까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뭐 사실 뭐 축제 분위기 뭐 이렇게 절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축제들도 이제 지방에서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이제 뭐 정상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축제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이제 너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통제받고 제약받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팍 풀리면서 특히 이제 막 피 끓는 청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을 좀 과하게 쏟아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우리가 예측하고 어떤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안전 대책이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정말 이런 아쉬운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미리 좀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항상 어떤 그 사고 발생 예. 경험에 의해서 학습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사고는 좀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번 사고를 나는 거 보면 나는 수준을 보면 또 다른 뭔가에서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 대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세울 때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건 촘촘 안전을 세우고 예. 또 이게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 한 1000명, 몇백 명 모이더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중심별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발생 요인별로 어떤 안전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그 참사에서 이렇게 희생자와 부상자, 가벼운 뭐 이런 경상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분리해서 네. 이제 병원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잘했고 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희생자들은 바로 인근의 체육관에 이제 집단적으로 안치하는 그런 것들 매뉴얼은 잘했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잘했는데 이거는 뭐 사고가 난 이후의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전에 막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작동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최상이죠. 예. 지금 사고는 뭐 아무리 잘해봐야 뭐 본전도 안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임 교수님, 뭐가 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력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 뭐 비상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뭐 잘 기민하게 대응은 했습니다만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뭐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집회 시위가 있었으니까 거기도 경찰력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이태원에 충분한 경찰력이 지원되지 못한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부족한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공안전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책임지기에 경찰 숫자가 적어요? 공무원 숫자가 적어요? 예,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뭐 주말마다 그렇게 집회가 많이 이제 개최되다 보니까 예. 한국의 경찰, 경비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뭐 집회 시위 관리는 예, 그는 뭐 제가 봐도 예.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 경비과장들이 대부분 이제 경찰 고위직 승진할 수 있는 예. 좀 어려운 보직인데
그만큼 이제 집회 시위 경비에 대해서는 뭐 정말 탁월한 어떤 예. 그 지휘나 촘촘하게 부대 관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 혼잡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뭐랄까 우선순위 좀 밀렸던 것 같고요. 예. 또 당일날 뭐 이런 많은 또 경찰력이 또 특정한 지역에 집중 좀 배치되다 보니까 통상적인 어떤 그 축제에 대해서는 좀 그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0여 명 경찰관이 배치됐다라고 하지만 이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까지 이르는 일대 그 이태원 일대에 200명의 경찰관을 골목골목 배치한다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연도에 어떤 그 차도와 인도의 어떤 그 시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뒷골목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난 상황들까지 면밀하게 준비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향후에 이 경찰과 소방은 사실 우리가 일반 시민들보다 좀 더 위급한 또 예. 응급적인 상황을 처리해야 될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매뉴얼을 많이 이제 거론하긴 합니다. 근데 예.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예. 나라가 뭐 매뉴얼이 워낙 잘 된 나라인데 매뉴얼에서 벗어난 소위 암노멀한 거죠.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들도 그에 충분히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 또 소방, 응급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국가기관들은 예.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유사한 사건들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는 그 공무원들이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일날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진영 간의 정치적인 집회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경찰력이 이태원 축제 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을까? 그랬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다 가정적인 얘기고 다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건 그거대로 뭐 정치적 집회는 또 정치적 집회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 좀 안전을 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대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건 이제 그 비교 사례로 이제 홍콩이 있나 봐요. 이제 뭐 랑콰이퐁이라고 하나요?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홍콩의 이태원만큼이나 뭐 연말 연초에 아주 큰 축제가 열리고 이제 대형 인파가 몰리는데 여기는 좀 다른가 봐요. 이제 우리는 뭐 여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좌우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주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도입을 못했을까? 그런 건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좌우 보행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만 지켰어도. 예, 사실 이거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예. 항상 우리가 그 되짚어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예. 사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워낙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또 10시 정도라면 아마 젊은이들 뭐 음주도 했을 것이고요.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 취해 음악 있다 소리 보니까. 너무 컸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사람들이라도 저렇게 아마 분위기 휩쓸리다 보면 예. 잘 지키던 질서도 어떤 경우는 좀 그 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급히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이 참사 현장을 좀 찾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우리 아들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번에 사상자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지인분들, 특히 아들과 딸을 잃으신 부모님들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는 사후 수습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장례 절차부터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치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회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행사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이제 논쟁적으로 좀 얘기가 되겠죠. 앞서 잠깐 홍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 이 시부야 거리에서도 사실은 100만 명이 몰리는 할로윈 축제가 매년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도쿄시도 마찬가지고 도쿄 이제 경찰도 일본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할로윈 대위를 앞두고는 주변 편의점이나 이런 술집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로도 일방토로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가면서 막 혼잡해지지 않도록 이제 출구와 이런 방향을 일방통행으로 바꿔놓는 조치를 오래전부터 취해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좀 묻어납니다. 좀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에 가서 좀 제대로 얘기 듣고 또 좀 배울 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원 그 뒷골목들은요. 간혹 보면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된 화분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예. 사실은 사람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뭐 잘 보이는데 만약에 야간 같은 어디 같은 경우는 그 툭 튀어나온 그런 장애물들이 상당히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 점포 앞에 물건 같은 것도 진열을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튀어나오게 이렇게 좀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좁은 통로가 가뜩이나 좁은데 저런 그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들까지 있다 보면 사실 그 많은 그 인파 중에 한두 명만 넘어지더라도 그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번에 그 사고 제1차 그 시점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그 군중들이 쓰러졌는지 그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 좀 밝혀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이제 큰 행사들이 치러지는 뭐 서울 시내, 홍대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 구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평지고 대부분 도로들이 직각으로 다 돼 있는데 이런 구도심에서 건대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도심에서 이런 그 큰 행사들이 치러질 때는 사실은 그 주변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현 기자, 이제 좀 여기저기서 대책본부가 속속 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수습본부를 가동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이제 뭐 실종자 신원화는 이미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그다음에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사후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총 3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과학수사팀,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피해자 보호팀, 그리고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대장이 팀장을 맡는 전담수사팀, 이렇게 470명 가량의 이제 수사본부가 꾸려지게 되는데요. 알 수 있듯이 이제 피해자 보호부터 이제 사고 원인 조사 등의 다양한 부분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이태원 참사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고 우리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고 원인이 딱 특정하게 누구 또 딱 특정하게 뭐 때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 거기서 비롯된 방심 그거는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지역 상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일반 시민도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설마 작년에도 별탈 없이 할로윈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 큰일 있겠어 올해라고 크게 할겠어라고 손 놓고 있었던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책반들 수없이 꾸려져 봐야 뭐 합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수사본부도 어쨌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주체가 있는 행사가 아니고 예. 어쨌든 이제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이제 이런 맞아요. 사건이 아니다 예,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용산구청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 한 명, 또 뭐 구청장 한 명, 뭐 소방서장 한 명, 그 옷 벗고 물러나서 뭐 사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안전 불감증, 너무 고도 성장 속에서 너무 즉흥적인 그런 문화에 너무 휩쓸려 버리고 안전에 소홀했던 것, 그런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 희생자와 다친 사람들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 공간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숫자가 조금 더 달라졌다고요? 예, 방금 예.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자료를 내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망자 숫자는 153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대로고요. 다행히도. 예. 근데 부상자 숫자가 조금 늘었는데요. 예. 중상자가 24분에서 37명으로 늘었고요. 아, 중상자가 37명까지 늘었어요? 그렇죠. 이제 경상자도 79명에서 9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상으로 좀 중증화가 진행된 분들이 더 늘었다는 뜻이군요. 뭐 이미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발견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응급의학과 교수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압사, 그러니까 이 질식사 하는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 4분입니다. 4분이 넘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런 얘기까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분들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특별히 뭐 기준이 더 있나요? 그리고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다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지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족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명히 일어나지만 어떤 입증 차원에서 또 시간이 또 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어떤 가족, 주위 친지들에게 지금 2차적인 문제는 아까 뭐 의사께도 말씀드렸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어떤 보상 측면에서 좀 촘촘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 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일단 뭐 그 시간에 예. 그 공간이 있었다는 그 입증하려면 핸드폰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태원 뭐 사고 현장에서 거의 뭐 몇 메터 정도 떨어져 있으니 미국 예. 같은 데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심리적 또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그 피해까지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과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과실로 일어난 사건에서 일어났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의로 어떤 그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황을 보고 느낀
그런 감정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번 경우에 정말 그 현장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그 목격을 하고 그것이 우리 인해서 신체적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어떤 질병적인 수준까지 간다면은 예. 이것도 아마 그 피해 그 범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 또 이제 가족이 침상에 누워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슬픔을 뭐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빨리 캐치하는 방법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거리는 내일까지 이제 휴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까지 휴업에 들어가는 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태원 상가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뭐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애도 기간까지는 쭉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이게 할로윈 기간이 원래는 이제 28일부터 11월 1일 그러니까 예. 모레까지가 이제 할로윈 공식적인 기간인데요. 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까지는 축제 분위기로 이제 이태원이 원래는 가야 됐었는데 이제 예. 어제 같은 대형 참사가 나버렸고 일단은 내일까지 가게들이 이제 전체 휴업에 좀 돌입을 한다라고 예. 밝혔는데 뭐 모레 다시 연다고 해도 이게 뭐 정상적인 할로윈 축제 뭐 이렇게는 절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기 힘들어요. 당분간은 이제 아무래도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이제 상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어쨌든 경찰이나 이제 소방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예.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태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 일반 시청자가 해야 될 태도, 자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져야 될 어떤 태도 말씀을 우리 뭐 애도 기간을 예. 포함해서요. 어떤 추가적으로 또 이번 사고만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2의 이태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2의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예. 새로운 또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최첨단화되어 있고 건물들은 정말 최고층화되고 있는데 예. 지금 이태원에 어떤 사람 모이는 곳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났지만은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예. 어떤 정부나 어떤 국민들이 꼭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하는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죠. 우리 임 교수님. 예, 기본적인 우리가 국가 애도 기간이라면 뭐 예전부터 우리가 좀 지켜왔던 하는 미풍 양속과 같은 거거든요. 예.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같이 느끼면서 공동체가 또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음음곡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심하게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예. 이런 기간 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뭐 공무원들 같은 게 징계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자제에 우리가 또 국가적 애도 기간에 좀 동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어떤 그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행동들을 좀 자제하는 것도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 이제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였습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로 많은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 영상을 유튜브를 비롯해서 일종의 뭐 몇몇 플랫폼에 자꾸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적인 영상. 근데 저희는 방송사다 보니까 좀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모습은 안 내보내고 또 웬만한 모습도 다 이제 화면을 이제 뿌옇게 처리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렇게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충격적인 자극적인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제 자정부터 뭐 앵커께서나 예.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SNS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시신이 그대로 있다든지 뭐 부상자들이 이제 어디 끼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돌았어요. 네, 돌았고 이제 이게 이제 영상으로 돌면은 뭐 도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마치 좀 어떤 조롱의 대상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희화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데요.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정말 큰 사회적 재난이고 누가 잘못했고 안 잘못했고를 떠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절대 이제 뭐 조롱이라든지 국가 뭐 사회적인 분열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조금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뭐 유포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필터링이 되지 않은 영상들을 좀 이제 SNS를 통해 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보내는 이런 행위나 이제 뭐 이런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은 조금 삼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럴 때 SNS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카오, 뭐 많잖아요. 네이버, 라인 뭐 등등, 텔레그램. 이런 데서 이런 좀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걸 유포하지 말자. 이런 좀 캠페인을 좀 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런 걸 스스로 좀 차단시키고 조금 내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을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정말 절실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뭐 요즘 우리가 가끔 이제 악플 대신에 선플 운동도 하잖아요. 선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그 또 소수의 유튜버들은 또 이런 장면들을 또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또 악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우리 사회에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각자가 조금 더 조의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상자가 28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53명, 그리고 이제 중상자가 3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압사라고 하는 것이 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희생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5일까지는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가급적 좀 추모의 마음을 갖고 경건하게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희생자의 명복도 빌고요. 또 그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7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고맙습니다.